놀랐나요? 청소부 말고 다른 모습의 저는 처음 보시죠? 이게 무슨... 어머니가 이런 사무실에?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민우를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계획도, 결혼 후의 야망도.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했던 그녀의 모든 대화가 울려 퍼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숙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듣기만 했던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저를 대부업계에서 큰 손이라고들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회장님, 오늘도 지하철이세요? 그래, 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 편해. 직원들이 놀랄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던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검소함 덕분이었으니까요. 30년 전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시작한 작은 대부업체가 이제는 삼성동의 수많은 빌딩을 소유한 회사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요. 회장님, 이번에도 장학금 5억을 기부하신다면서요? 응, 가난한 학생들 공부시키는 게 내 작은 낙이야. 제가 유일하게 사치를 부리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기부를 할 때죠. 그때만큼은 제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나눕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살아온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에겐 아들 민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치열했기에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찌개집에서 민우가 꺼낸 말에 제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인생의 반쪽을 만났구나 하는 설렘이었죠. 까만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고유리는 첫눈에 단아해 보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율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가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아, 남들과 똑같이 회사 다닌단다. 제가 담담하게 답하자 유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대화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은 어디세요? 혹시 작아세요? 요즘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강남 쪽 아파트 시세는 정말 미쳤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남짓한 식사 시간 동안 유리의 입에서 나온 질문의 절반은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였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강남에 살아야 해.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유리의 말이었어요. 민우와 둘만 있을 때의 말투는 180도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지? 나 시집 가서 고생하는 건 상상도 못 해. 강남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 그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스쳤어요.
방금 전까지 보여준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니, 민우 오빠 집은 언제쯤 사주실 계획이세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리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뒀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천천히 얘기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처음 만났는데 당황스럽구나. 제 대답에 유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비록 0.1초의 순간이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 속에 담긴 실망감과 계산적인 모습을 똑똑히 봤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진짜 마음도 차갑고 견고한 콘크리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예비 며느리의 회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삼성동에 있는 제 빌딩들 중 하나에 그 회사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죠.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 비서, 37층 청소 용역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난다고 했죠. 네, 회장님.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였어요.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제가 직접 청소부로 들어가면 되겠다는 묘안이 떠올랐죠.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제게 청소부의 모습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김 비서, 새 청소업체 선정은 보류예요. 대신 개인 청소원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세요. 회장님. 혹시 네, 제가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37층의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회사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저 공기처럼 취급했죠.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청소 중인 복도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는 모습들. 언니, 여기서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게 편해요. 함께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의 말씀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예비 며느리 유리가 저를 처음 마주친 건 화장실 앞이었어요. 그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이런 우연이 다 있구나. 제가 인사를 건네자 유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유리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가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실수로 유리의 책상에 물을 엎질렀는데 어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도 꼼꼼하지 못하고. 어휴, 답답해. 라고 말하면서 물병을 발로 차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모욕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일어났어요. 우리 민우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어느 날은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우연히 유리와 그녀의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근데 너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글쎄. 시어머니가 좀 걱정이야. 왜? 너가 그때 부자인 것 같다고 땡 잡았다 하지 않았어? 뭐가 문젠데?
몰라? 처음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있잖아. 말끝을 흐리는 유리의 표정에 동료들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뭐? 설마, 응,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일 하시는 거 봤지? 그분이 시어머니야. 세상에. 그럼 돈도. 그러니까. 내가 민우 오빠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닐까 고민이야. 강남의 전세금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민우가 마치 사냥감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민우 오빠가 대기업 다니잖아. 그거면 됐어. 맞아. 결혼하고 나서 잘 구슬리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놀란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유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하시던 중이셨나요? 그 말투에서 묻어나는 미묘한 경멸감이 가슴을 에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결례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동안 보았던 예비 며느리 유리의 본 모습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상결례 당일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앞에서 유리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안사돈과 비싼 양복을 입은 사돈 어른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인사에 안사돈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날씨가 참 좋네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머님, 저희 유리가 회사에서 많이 예쁨 받고 있다면서요. 식사가 시작되고 사돈이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그 예쁨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느껴졌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자주 마주치신다고 하던데. 순간 숟가락을 드는 제 손이 떨렸어요. 아, 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청소라도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시네요. 사돈의 말에는 위로와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경멸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유리가 던진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했단다. 아, 특별한 일은 안 하신 거예요? 유리의 말에 민우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유리야, 아니에요. 궁금해서요. 어머님 과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사돈 어른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사돈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요즘은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청소하시는 데는 학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 말투에 담긴 비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네. 큰 학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공부는 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 부분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리 유리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 미술, 발레까지 다 배웠거든요. 외국 유학도 다녀왔고. 사돈의 말에 유리가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아니, 사돈 어른도 아셔야지.
우리 애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좋은 환경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제가 나쁜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들렸거든요. 맞아요. 우리 유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민호 아버님은 안 오시나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 같은 건 아버지, 이번에는 유리가 말을 끊었어요. 궁금해서 그러지. 요즘은 결혼하면 현실적인 것도 따져봐야.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실 거예요. 준비 좀 부탁드려요.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민우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자란 우리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죠. 민우야, 엄마가 유리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어머니, 혹시 상견례 때문인가요? 제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가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마음에 걸려.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가 뭘?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선 굽실거리는 모습을 봤어. 민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오해일 거예요. 유리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내가 본 유리는 가면을 쓴 모습이야. 엄마는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봤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도움받는 걸 얼마나 꺼리는지. 유리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요. 민우의 말에 쓴웃음이 났어요. 제가 늘 가르쳤죠. 남에게 으스대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그게 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제 도움을 거절하며 자기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야. 그 애는 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하고 있어. 어머니, 들어봐, 민우야. 엄마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리고 회사에서 들었던 유리의 말들을 들려주었어요. 돈 많은 시댁을 기대했다가 실망했다는 것, 결혼 후에 민우를 구슬려 재산을 얻어내겠다는 계획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유리는 절대. 내일 확인해보자. 엄마가 그 아이를 이 사무실로 부를 거야. 네? 이제는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했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제가 가진 모든 위엄을 갖추었죠. 유치한 사람에게는 유치하게 나가야죠. 회장님, 고유리 씨가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유리가 들어왔어요. 청순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죠.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사무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놀랐나요? 청소부 말고 다른 모습의 저는 처음 보시죠?
이게 무슨... 어머니가 이런 사무실에? 네, 이 빌딩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있는 빌딩도 제 소유죠.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민우를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계획도, 결혼 후의 야망도.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했던 그녀의 모든 대화가 울려 퍼졌죠. 이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당신의 진심, 제가 다 봤어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당신이 청소부인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나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하던 모습은요. 그게 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들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유리야, 나도 다 들었어. 민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지막 순간 돌아보며 애원하듯 말했죠. 민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우리 모자만이 남았죠. 어머니, 이제 알겠지? 왜 엄마가 그토록 걱정했는지.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유리와의 관계도 저렇게 저물어가는 것만 같았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유리는 끊임없이 민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내 진심을 들어줘요. 하지만 민우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가르쳐온 대로 자신의 판단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더군요. 어머니, 유리가 계속 연락을 해와요. 무시해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며칠 후 회사 건물 임차인 계약차 방문한 건물 로비에서 유리를 마주쳤어요. 어머님.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잘 지내죠? 차가운 제 목소리에 유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뭐가 죄송한 거죠? 제가 청소부였을 때 무시한 게요? 아니면 제 아들을 이용하려 했던 게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 이 건물의 주인이신 줄. 그러니까 더 문제죠.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당신의 그 천박한 생각이.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거렸어요. 건물주와 입주사 직원의 대치라. 꽤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겠죠.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진정한 가치를? 돈을 말하는 건가요? 이 건물을? 아니면 제 지위를?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끝까지 진심이 없네요. 지금도 당신은 돈만 보고 있어요. 그때 같은 회사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유리야, 올라가자. 유리는 동료들 사이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돌아섰죠.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민우 오빠에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유리 씨. 당신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단지 목표물이 바뀌었을 뿐이죠. 며칠 후 유리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만났죠.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제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진정한 모습을. 역시나 여전히 겉모습만 보시는군요. 사돈이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진심이에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왜 청소부였던 제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으셨나요? 왜 그때는 사람의 가치를 학력과 재산으로만 재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민우가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지 않게 된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들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건물 입주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해요. 청소부인 줄 알고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는. 어머니, 민우가 들어와 제 옆에 섰어요. 우리 민우, 이제 마음은 좀 괜찮아? 네. 유리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래.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민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검소하게 사시면서 절 가르치신 이유를 이제야 정말 이해하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흘렀어요. 유리와의 인연이 끊어진 후 저와 민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어머니, 오늘도 청소하시러 가세요? 그래,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네. 더 이상 위장 취업이 아닌 진짜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청소 아주머니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도 크시고. 민우야,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잖니? 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해야 한다. 제가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마음가짐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았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하던 회사에서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아줌마, 이번에 장학금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속닥거리듯 말씀하셨어요. 누구신데요? 유리 씨 동생이래요. 근데 유리 씨가 장학금이 우리 건물주님이 기부하신 거란 걸 알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났어요. 돈이라면 기를 쓰고 달려들던 그 집안이 이제는 제 선의마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니, 웃으시는 거 보니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래, 이번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거야. 지난주에는 더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가진 빌딩 중 하나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한 거죠. 회장님, 임대료를 그렇게 낮추시면 그리고 그날 뜻밖의 손님을 만났어요. 청년 창업자 면담 중에 유리의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군요. 장학금 잘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나 일도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유리와는 다르게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누나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은 봉사활동도 다니고 순간 쓴웃음이 났어요. 봉사활동이라.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퇴근길에 민우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뭘 알겠다는 거니?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검소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이신지요? 그래? 말해볼래?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란 걸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가르치고 싶었던 가치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완전히 이해한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돈이지만 전 우리 민우에게 이런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다고요.